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다. 조셉 머피가 한 말인데요. 지금 내가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질 수도 혹은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생각으로 인해 내 생각이 기쁘고 슬프고가 결정이 된다면 이왕이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야음시장의 보이는 라디오 임DJ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영화 보고 시내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주말은 정말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짧게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첫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 만큼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이선희의 제이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1부 첫 시작은요. 하루 느린 울산 뉴스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울주군은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을 일제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1,600여 건에 4,227만 원으로 이 가운데 만원 이하가 49%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납부 후 감면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울주군이 밀린 지방세 미환급금을 일제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네요. 이 4,227만 원 중에 만원 이하 지방세가 49%나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돌려받지 않으신 것 같네요. 만원 이하인 지방세가 거의 2,0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지방세라는 걸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한 6,000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걸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역시 몰라서 못 찾아간 돈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 혈액원은 어제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제2회 사랑 나눔 헌혈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어제 행사에는 헌혈왕 허명 씨가 500회째 헌혈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헌혈 퀴즈와 헌혈 토크, 비보이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제2회 사랑 나눔 헌혈 문화 한마당이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헌혈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 헌혈차가 오면 막 뛰어가가지고 막 헌혈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거든요. 가면 늘 오늘 헌혈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유는 항상 저에게 피가 딱 필요한 만큼 있어서 헌혈을 하게 되면 제가 피가 부족해진다는 그런 말을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죠. 제가 피가 부족해진다니까 거기서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늘 그런 말을 계속 들어요. 원래는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저는 항상 피가 딱 그날그날 딱 맞게 제 몸에 도나 봅니다. 저혈압이어서 그런가. 어쨌든 어제 성남동에서는 참 좋은 행사가 열렸었네요. 게다가 헌혈왕 허명 씨가 500회째 헌혈을 했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제7회 울산시 교육감배 바둑대회가 어제 남구 남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년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열리는 이번 대회는 유치부와 학생부, 교직원부 등 3개 부 15개 종목으로 나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어제 주말이라 그런지 이런 행사들이 좀 있었네요. 제7회 울산시 교육감배 바둑대회가 남부초등학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 바둑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소년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치부부터 교직원부까지 15개 종목으로 나눠서 대결을 했다고 합니다. 유치부 대회가 제일 궁금하네요. 꼬꼬마 아이들이 이제 바둑을 두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둑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꾸준한 두뇌 회전으로 건강까지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이네요. 많은 울산 시민들이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하루 느린 울산 뉴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구청 사거리에서 뉴카 아울렛까지 535m 거리에 왕생이길 특화 거리가 조성됩니다. 남구청은 해당 구간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해 미관을 개선하고 중앙광장 등 보행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왕생이는 풍수지리상 임금이 날만한 곳이란 뜻이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달동 뉴코아 아울렛에서 남구청 사거리로 가는 그 일자로 된 길이 왕생이 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서 발달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이 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로에 차도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기도 하고 막 인도가 울퉁불퉁하면서 좀 좁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편의시설을 이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또 공사가 진행되면 잠시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속 공무원 2,500명을 대상으로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당부할 방침이며 오는 21일에는 북구 호계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석 장보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 들어 7월 말까지 울산 지역의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13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나 증가했습니다. 뭔가 신경 써서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더 꼬이네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촉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뉴스인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111%나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증가율인데요. 저희 야음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게다가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를 해주시면 온누리 상품권이 상품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참여도 하고 상품권도 받아가는 그런 일석이조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제 더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언제든지 대환영이고요. 앞 시간에 하는 우 DJ님의 퀴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을 외쳐보면서 이상 하루 느린 울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G.O.D의 하늘색 풍선,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주제를 하나 이제 선정해서 수다를 떨어보는 임 DJ의 수다, 임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호응을 함께 해주실 우 DJ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목이 잠기셨나요 갑자기? 네, DJ 우씨입니다. 네. 주제 선정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하는 주제도 좋지만 혹시나 수다를 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제가 그 주제에 맞는 수다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나 주제를 건의해 주시는 분께 상품도 드릴게요. 문화상품권이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이죠.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온누리 상품권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풍입니다. 소풍이야? 네. 네, 특히나 가을 소풍에 대해서 가을에만 또 소풍들 많이 떠나잖아요. 소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소풍은 또 봄과 가을에 많이 가죠. 네. 수학여행도 봄과 가을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가을이 오기도 했으니까 이제 가을 소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옛날의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내내 집 바로 뒤에 있는 무룡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6년 내내. 어찌 그리 매년 같은 곳으로 소풍을 가는지
어느 순간 장소에 대한 네. 기대감도 사라지더라고요. 원래 소풍이라는 게 우리 소풍 어디 가지? 뭐 놀이동산 가나? 뭐 어디 가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무룡산 가겠지. 무룡산. 뭐 어렸을 때부터 다 같이 등산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막 점점 정상에 다가올수록 다들 말도 없어지고 힘드니까 왜 이리로 소풍을 왔나 하면서 올라가고 있게 되죠. 전 그래서 막 다른 학교 애들이 소풍을 공원으로 간다던가 경주로 가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특히나 어린 마음에 놀이동산으로 가는 학교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냥 놀이가. 제일 좋죠. 여러분은 소풍 어디로 가셨나요? 우디제이님은 어디로 대부분 가셨나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저희 9년. 성남에 보면은 남한산성이라고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 있거든요. 네. 좋죠. 남한산성 좋죠. 거길 9년 내내. 9년 동안. 저는 네. 약관해요. 네. 9년 동안. 아이고. 네. 고생 많으셨어요. 울산에서는 이제 대부분 소풍을 간다고 하면 학교 근처에 있는 산이라던가 아니면 울산 대공원으로 많이 가죠.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는 반별로 자율 소풍을 가는 거였거든요. 선생님과 이제 반 애들끼리 장소를 정해서 소풍을 가는 거였습니다. 1학년 때는 울산의 선바위로 소풍을 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또 잊혀지지 않는 게 선바위에서 매년 사람들이 좀 죽는 것 때문에 구슬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소풍을 갔는데 구슬하고 있었어요. 어린 날에 구슬. 네, 그 옆에서 이제 소풍을 즐겼는데 여튼 우리 반 애들끼리만 가서 다들 이제 조별로 돗자리를 피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저희 조 애들은 막 무겁게 들고 가는 게 싫어가지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이랑 컵라면 하나씩 챙겨갔었는데 다른 조 애들은 막 버너에 불판에 막 삼겹살에 쌈 채소에 과일에 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집으로 옮겨왔네. 그렇죠. 근데 아마 담임 선생님도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분위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저희 조 애들이 단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컵라면 먹는데 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컵라면 먹고 있는데 냄새 있죠. 여기저기서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옆에서 그냥 괜히 냄새 좋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다행히도 나눠주곤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울산 대공원으로 소풍을 갔었고요. 고3 때는 문수구장으로 유일하게 3학년 때만 단체로 교복을 입고 소풍을 갔었습니다. 뭐 축구 보러 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갔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사진만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딱히 가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졸업 앨범 찍으러 가는 느낌이 좀 있었죠. 이렇게 저희 소풍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소풍 장소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옛날에는 어디로 소풍을 갔었나요? 그리고 또 요즘엔 어디로 소풍을 떠나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 참여하실 분은 야음시장 보이는 라디오 부스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시의 소풍, 성시경의 소풍, 민경훈의 해피타임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또 주제 하나 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노래를 다 가지고 오늘 아마 소풍이 들어간 단어의 노래가 많을 거예요. 아까는 학창 시절에 가는 소풍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풍 때 빠질 수 없었던 장기자랑과 게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소풍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물론 매년마다 무룡산을 가긴 했지만 친구들이랑 이제 밖에서 공식적으로 모여 논다는 느낌이 좋았고요. 괜히 또 소풍 때 되면 옷을 또 예쁜 걸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소풍 전날이나 소풍이 다가올 때쯤 엄마에게 옷을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소풍 때가 되면 다들 새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일날 친구들 만나면 계속 이 옷 엄마가 사줬어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약간 뿌듯한 표정이랑 함께 새로 하나 샀어? 나 이거 엄마가 사줬어요. 이 옷 어디서 샀니? 이러면 엄마랑 백화점 가서 샀어. 항상 이렇게 백화점 꼭. 백화점에서 사야 돼요. 저는 소풍 때 또 잊을 수 없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보물찾기였는데요.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걸 진짜 못 찾거든요. 이런 운이 없어요. 뭐 추첨 이런 것도 운이 없고
계속 점은 못 찾고 다른 애들은 막 두세 개씩 발견하는데 점점 그런 보물이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눈을 크게 떠서 찾았는데 저기에 막 하얀 종이가 드디어 제 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그때 그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아, 나도 보물을 찾았다. 다른 애들 막 두세 개씩 들고 있는데. 사실 선물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흰색 접어진 종이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즐겁게 했던 게임 중에 수건 돌리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원초적이죠. 뭐 보물찾기, 수건 돌리기 이게 다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한 30명이 넘는 반 애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을 포장했던 손수건으로 수건 돌리기를 했었습니다. 그 하나의 손수건이 희생이 되었죠. 이게 또 막 30명이 넘는 애들이라도 막 나한테 올 것 같고 막 내 뒤에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두근두근 되잖아요. 특히 내 뒤를 지나갈 때 그 설레임과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단순한 게임들이 은근히 또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그거 있죠. 막 누구 뒤에 수건이 놓여진 걸 그 친구 말고 다 알게 됐을 때 분위기상 뒤돌아보지 않아도 내 뒤에 떨어졌다는 게 친구들 표정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건 너다. 지금 나다. 너 지금 뒤돌아봐라 이런 거.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표정이 제 뒤에 지금 떨어졌는데도 모른다. 빨리 발견해야 될 텐데. 멍충이. 막 이런 표정이잖아요. 지금 또 막 다시 되새겨서 생각해봐도 참 재밌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풍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장기자랑 시간이 있는데요. 장기자랑. 막 이날만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한 친구 집에 모여서 춤 연습도 하고요. 노래 연습도 했다가 또 어떤 애들은 연극 같은 것도 준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연극 진짜 싫어. 참 초등학교 때 소풍은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네요. 너무 많은 행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이 착착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생 되고 막 이러면 모든 게 막 귀찮고 나서기도 싫고 왜 시키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시키지 않아도 나서고 싶고 오히려 시킴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소풍 때는 그냥 뭘 해도 다 좋았던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또 소풍에 관련된 많은 노래를 듣고 다시 올게요. 비 오는 날의 소풍,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유바리의 소풍, 하루의 끝에 듣고 오셨습니다. 전부 다 소풍이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풍입니다. 네. 울산에서 자주 가는 소풍지와 또 소풍 가서 하는 장기자랑이나 보물찾기 등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부가 끝나게 되었네요. 어. 아쉬워. 다가올 2부에서는요.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이 가기 좋을 만한 소풍 장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음식 얘기죠. 소풍하면 생각나는 도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잠시 후 음악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제 바로 소풍이죠. 울산에서 자주 가는 소풍지와 또 소풍에서 하는 장기자랑을 일부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가기 좋을 만한 소풍 장소와 또 소풍 때 먹는 도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또 먹을 거 이야기할 때가 되니까 허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허기질까봐 미리 여기 고객 편의시설에 있는 자판기에 밀크 초코를 지금 뽑아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먹는 거 이야기할 때 되면 참 즐거운 것 같은데 약간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음악 듣고 시작할게요. 음악 듣고 올게요. 쿨렐레 피크닉, 몸에 좋은 생각, 라이너스 담요의 피크닉, 상상밴드의 해피레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엔 어른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학생이 아니신 여러분이 가기에 좋은 소풍 장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울산 대공원에 가서 돗자리도 피고 도시락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뭐 이러면 좋죠. 뭐 문수구장도 가서 축구도 보고 치킨도 먹고 하면 좋은 거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또 추천해주고 싶은 소풍지가 있습니다. 바로 태화강인데요. 봄부터 아주 추워지는 늦가을 전까지는 요즘 태화강에 가면 돗자리를 피고 일명 치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태화강에 가보면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잘 돼 있고요. 또 주변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소풍 장소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빌려서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쭉 달리다가 한 1시간 정도 타면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잖아요. 그렇게 자전거를 반납하고 음식을 사러 갑니다. 뭐 배달도 좋지만요. 주변에 시장이 있어서 족발이나 치킨을 직접 살 수가 있습니다. 음식 이야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할 거니까요. 잠깐 킵해두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음식을 가지고 태화강으로 옵니다. 잔디가 참 잘 가꿔져 있어가지고 돗자리를 피고 앉아있기 진짜 좋아요. 요즘 평상도 있어서 그냥 바닥에 앉는 게 싫으신 분들은 평상 위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돗자리를 깔고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 많이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음악도 분위기에 맞게 잘 틀어놓고 친구들과 또 수다도 떨면서 가지고 온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낮에는 이제 햇빛을 가려주는 차양막 같은 것도 있고요. 밤에는 가로등이 잘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아서 이제 낮부터 밤까지 소풍을 즐기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는 울산 옆에 붙어 있는 경주인데요. 이 경주는 이제 건물보다 넓은 들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유적지 근처는 돗자리를 깔고 앉기 좋은 곳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보문단지를 자주 가는데요. 요즘엔 산악 오토바이죠. ATV라는 것도 좀 타고 그리고 스쿠터를 빌려주는 곳도 많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 놀러 갔으니까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돌아보고 돗자리를 깔 만한 곳을 찾아서 돗자리를 깐 다음에 역시나 준비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요. 하늘도 좀 쳐다도 보고 흐르는 호수도 한번 쳐다도 보고 그렇게 여유를 즐기고 있다가 보문단지를 또 산책하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덥지도 않으니까 땀을 흘리면서 걸어야 하는 불편함도 없고요. 서울 사람들은 솔직히 맘먹고 와야 하는 곳이 바로 경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 울산은 이제 바로 옆 동네니까 바로 가까워서 자주 놀러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옆 동네가 경주고. 그렇죠. 뭐 야. 1시간 정도면 경주에 가지 않나요? 또 경주월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이동산까지 같이 즐긴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프림의 Something Good,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디제이가 뭘 떨어뜨렸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주제이지만 실질적 주제 같은 소풍 도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죠. 바로 김밥인데요. 어우. 아, 맛있겠다. 표준말로 김밥이라고도 하죠. 네, 김밥. 그렇지만 저는 김밥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네. 친근하잖아요. 학교에서 소풍을 갔을 때 다 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면 아마 10명 중 7명은 다 김밥을 싸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다 같은 김밥이 아니에요. 아, 만들어주신 어머니의 손맛 야, 그리고 그 집안의 선호도에 따라 이제 네. 김밥 맛이 다 달라지는데요. 가풍. 그쵸? 가풍, 김밥의 가풍. 네. 어쩜 그리 집집마다 다 맛있는지 서로 바꿔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었습니다. 특히나 김밥 위에 뿌려진 그 깨가 너무 아. 맛있어 보이는 역할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김밥도 치즈 김밥, 뭐 참치 김밥, 소고기 김밥, 뭐 이런 스페셜한 김밥을 싸우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다들 그 김밥이랑 자기 김밥이랑 바꿔 먹느라 막상 스페셜 김밥을 싸운 친구는 그 스페셜한 김밥을 많이 못 먹게 되죠. 그리고 김밥만큼이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유부초밥인데요. 네. 유부초밥의 특징은 이제 새콤 달콤함이죠. 네. 삼각형 모양의 유부에 밥을 넣어서 만든 음식인데요. 이것도 집집마다 소고기를 넣는 집이 있고요. 어유, 소고기를. 그렇죠. 햄을 넣는 집이 있고 아무것도 안 넣고 이제 밥과 검은 깨만 넣는 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부의 특유의 맛이 이제 뭘 넣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가 김밥이나 유부초밥 말고 좀 특별한 도시락을 싸주셨는데요. 특히나 유치원 때는 식빵 피자라고 하죠. 식빵에 이제 식빵에 모짜렐라 치즈랑 일반 체다 치즈랑 해서 햄도 올리고 약간 케첩도 바르고 해서 만들어 주신 음식이 있는데요. 네. 그걸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이제 소풍 가면은 그거 먹을 수 있는 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음식을 소풍 때 가져가면 많이 못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김밥과 유부초밥으로 빨리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와서는 정말 시간과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계란말이 주먹밥이라고 해야 하나? 오유. 그런 걸 해주셨어요. 뭐 햄이나 뭐 소고기랑 야채를 넣은 밥을 그 비엔나 소세지 모양으로 일단 그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 그리고 크기도 비엔나 소세지 크기예요. 그리고 계란을 풀어서 후라이팬에 아주 작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계란을 이렇게 올려줘요. 전 부치듯이. 그럼 계란이 서서 익잖아요. 그럴 때 이 주먹밥을 그 계란 위에 얹고 그 계란으로 이제 돌돌 말아주면 되는 음식인데요. 야, 그러니까 계란으로 코팅을 시키는 거죠. 주먹밥을. 백주부 느낌인데 이거? 응. 어렸을 땐 그저 맛있고 엄마가 해주셔서 좋아만 했는데 제가 커서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대단하다는 걸 계란말이 주먹밥 덕에 상기시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음식을 소풍 도시락으로 싸가셨나요? 오디제이님 뭘 싸가셨나요? 저요? 저는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 소풍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학여행 뭐 이런 거 갈 때마다 항상 손수 이렇게 김밥을 해주셨는데 또 스페셜한. 그냥 별거 없었어요. 그냥 밥에다가 그냥 김치 넣은 건데 그게 김치김밥 그거 네. 스페셜하죠. 네. 김치김밥. 다른 김밥보다 어떤 소풍이나 이런 거 갈 때 항상 그거 먹었던 것 같아요. 맛있겠다. 저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 침 나온다. 진짜 김밥 먹고 싶네요. 네. 그럼 김밥 먹고 싶은 이 마음을 달래면서 이쯤에서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의 도시락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소풍이죠. 소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벌써 2부가 끝나갔습니다. 슬퍼. 역시 마지막을 먹는 걸로 장식하니까 배가 진짜 고프네요. 네. 지금 당장 음식을 사가지고 태화강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소풍이라고 해서 막 날 잡고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저처럼 당장 소풍이 끌린다면 울산 대공원이나 태화강으로 돗자리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과 그리고 70, 80, 90년대 노래를 들고 여러분을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수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